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앤미업의 송희진입니다. 이 몸매 관리 많이 하시죠? 이 외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몸매 관리 참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지만 체중은 줄어도 몸매가 달라지지 않아서 좌절하는 분도 참 많으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앤미업 시간에는요. 수술 없이 효과적으로 지방을 제거해서 아름다운 몸매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소요클리닉의 이상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많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지?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살이 찌는 이유가 있을까요? 잦은 야식이나 간식, 스트레스성 폭식은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비만의 원인이고요. 네. 그 가공된 탄수화물 식품인 흰쌀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인체의 체중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주범입니다. 네.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뱃살을 찌게 하고요. 30대가 접어들게 되면 호르몬 감소 때문에 생기는 나이살도 1년에 1, 2kg 정도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나이살 확 와닿네요. 근데 참 다들 비만하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비만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한국 사람들은 뚱뚱하지 않은 비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네. 겉으로 보이는 얼굴이나 팔다리는 날씬하신데 네. 유독 뱃살만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특히 내장 지방이 심하신 경우에는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참 이 내장 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이 내장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왼쪽 사진에 동글동글한 포도 알갱이 같은 덩어리들이 네. 지방세포 하나하나인데요. 네. 지름은 0.1mm 정도이고 성인은 대개 1000억 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체중이 증가하면 4배까지는 커질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2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커진 지방세포들이 서로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복부를 들여다본 CT 사진인데요. 네. 바깥쪽 노란색 부분이 피부와 복근 사이에 있는 피하지방이고요. 네. 빨간색 부분이 내장과 내장 사이에 있는 내장지방입니다. 그럼 지금 오른쪽에는 빨간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저게 다 내장 지방이라고요? 네, 내장지방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요. 네. 손으로 꼬집어 봤을 때 잡히는 부분들은 피하지방이고요. 배를 쑥 내밀어 봤을 때 생각보다 예상보다 불쑥 많이 튀어나오시는 분들은 네. 내장지방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지금 허리둘레는 오른쪽 분이 더 덜 나가시지만 내장지방은 훨씬 많기 때문에 건강에는 훨씬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내장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는. 네, 간단하게는 그렇게 손으로 집어보고 네. 이렇게 배를 내밀어 봤을 때 나오는 정도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꼭 살은 빠지는 부위만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같은 데 잘 빠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빠지는 데는 정말 안 빠지거든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셀룰라이트는 오래된 지방이 섬유되어서 울퉁불퉁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 사진과 같이 손으로 집어보면 더 잘 보이게 되고요. 팔 아랫배나 옆구리, 뒷구리 쪽, 그리고 허벅지 쪽에 잘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셀룰라이트가 생겨 있는 부위는 혈관이 가늘어져 있고 그 짧아져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셔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다른 부위보다 좀 차갑고요. 네, 살짝 꼬집어 봐도 훨씬 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셀룰라이트란 말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쭈글쭈글하게 뭉쳐있는 지방.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살의 주범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참 이렇게 마른 사람들도 부분적으로는 군살이 많이 있어서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다들 어떤 부위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지 자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랐는데 배만 볼록해요. 네. 아랫배가 차고 단단해요. 이렇게 늘어난 군살이 고민인 분들이 계시고요. 예. 두 번째는 저주받은 하체라고도 하시는데요. 근육과 지방을 모두 줄여줘야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진 피부 탄력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네. 출산 후에 처진 피부, 그리고 이 턱살.
이게 다 처진 거죠. 네. 아, 이런 부분들이 다 고민을 많이 하는 거네요. 참, 이 체형이 다른 만큼 고민하는 부위도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운동으로도 잘 빠지지 않는 이런 군살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세 가지 고민에 대해서 각각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먼저 수술하지 않고도 지방을 제거하는 스키니 레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과 근육을 동시에 줄여주는 더블 스키니 시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탄력을 치료하는 바디 서마지가 있습니다. 와, 수술 없이도 효과적으로 지방을 제거할 수 있다면 다들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본 게 지방 제거 레이저 시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네, 피부를 절개하거나 구멍을 뚫지 않고도 피부 표면 위에서 지방층을 향해 쏘게 되면 지방세포만을 골라서 파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진피층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재생시키기 때문에 지방이 빠져나간 후에도 피부가 처지지 않게 되고요. 네. 주황색 부분이 에너지가 작용하는 깊이인데요. 네. 오른쪽에 저렴한 유사 장비에 비해서 왼쪽은 훨씬 깊이 있는 지방층에까지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레이저를 쏘게 되면 지방 세포에 무슨 변화가 오는 건가요? 지방 제거 레이저 시술 후 결과를 보시면 왼쪽에 탱글탱글하던 지방세포들이 시술 후에 흐물흐물하게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빨간 선들이 지방세포를 싸고 있는 막인데요. 오른쪽 시술 후 사진을 보시면 세포막들이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흐물흐물하게 깨져서 자연스레 없어지는 건가요? 네, 한번 그 세포막이 파괴된 지방세포들은 다시 재생되지는 않고요. 네. 인체의 정상적인 지방 대사 과정을 거쳐서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아, 밖으로, 그럼 이제 대소변으로. 네. 아, 그렇군요. 대소변. 지방이 쫙 배출되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지방 제거하면 지방 흡입 시술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지방 흡입 시술과 이 레이저 시술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지방 흡입술의 마취사고, 회복기간, 통증, 멍, 출혈, 흉터, 압박복 착용의 불편감,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들이 스키니 레이저에는 없고요. 대신 한 번에 제거되는 지방의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두세 번 정도 받으셔야 되고 효과 시작에 몇 주 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그 스키니 레이저의 단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방 흡입 시술 같은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 혈관이나 림프 조직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다른 병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신데요. 사이즈는 좀 빠졌지만 울퉁불퉁해지고 붓기가 심해진 부작용을 겪고 계셨습니다. 네. 이분은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아, 그럼 볼륨은 줄었어도 저렇게 울퉁불퉁해지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레이저 시술은 부작용이 없는 건가요? 시술받은 부위의 피부가 좀 빨개지거나 가려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되게 하루 이상 가지는 않고요. 영구적인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부작용 없이 시술할 수 있는 레이저 시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병원으로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몸의 지방과 근육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상태 체크를 위해서 사진 찍고 사이즈를 잽니다. 복부에 지방 제거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피부 표면 위에 이렇게 문지르는 방식만으로도 지방세포막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처진 피부 리프팅을 위해서 그 바디 리프팅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뭘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찍네요? 네, 그 칸칸마다 한 번씩 지나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셀룰라이트 제거를 위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팩도 해주나요, 이렇게? 네, 독소 배출 팩입니다. 이 부분은 종아리 근육을 줄이기 위해서 근육 라인을 체크하고 있고요. 허벅지 쪽에 셀룰라이트 제거를 위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릎 위에 처진 부분 치료를 위해서 리프팅하고 있고요. 종아리 지방 제거를 위해서 지방 제거 레이저를 시술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안 되는 부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얼굴부터 군살이 있는 부위는 어디에나 시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과연 저렇게 해서 살이 빠질까 싶을 정도인데요. 이게 부위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네, 시술 시간은 2시간 정도고요. 네. 사실 좀 지루한 시술을 2시간 정도는 받게 되고요. 대개 2, 3주 간격으로 2-3번 정도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통증은 어때요? 봤을 때는 전혀 통증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마취 크림 정도만 바르고 시술 받으셔도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네. 통증 있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째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방 제거 레이저 시술을 받은 사례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남녀노소 모두가 고민하는 부위일 것 같아요. 이 복부 시술 사례를 만나볼까요? 이분은 잦은 회식으로 네. 허리 둘레가 40인치가 넘어갔던 40대 남자분이셨고요. 와. 건강검진에도 이상 결과가 나오시고 숨 쉬는 것도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시간- 같은 분이에요? 네. 시술 후에는 허리 둘레가 8인치 20cm 정도 줄으셨고요. 비만이 분명 죄는 아닌데 자기 관리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분 뱃살도 뺄 수 있다면 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분은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은 팔다리는 가느신데 배에만 살이 많으셔서 허리 둘레가 30인치가 넘으셨던 미혼 여성분이시고요. 네. 이런 마른 비만의 어머. 뱃살은 살짝 꼬집어 봐도 아프고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네. 시술 후에는 배가 판판해지고요. 우물같이 쑥 들어갔던 배꼽 모양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고요. 너무 좋아지셨네요. 네. 와. 참 이렇게 복부도 고민이지만 사실 여성분들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이 등살하고요. 여기 이렇게 팔뚝이거든요. 정말 이런 부위는 옷 맵시도 안 나고요. 등 같은 경우는 되게 덩치가 커 보여요. 이런 경우에 시술 사례도 좀 있을까요? 네. 이분은 겨드랑이랑 브래지어 라인, 그 뒷구리에 살이 많으셔서 고민하셨던 분이시고요. 네. 시술 후에는 우와, 매끈해지셨어요. 네, 군살들 이렇게 겹쳐져 있던 라인들이 매끈하게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팔뚝이 좀 늘어지셨네요. 예, 팔 아래 살이 많이 처져 있으셨는데요. 예. 이분은 시술 후에 역시 매끈하게 가늘어지신 모습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사실 여기만 살짝 빠져도요, 마음대로 노출도 할 수 네, 있고. 옷 입기 편하시죠? 네, 정말 맵시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성들의 고민이 하체. 흔히 이제 저주받은 하체라고 하잖아요. 상체는 살이 안 찌는데 하체가 유독 찌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허벅지 시술 사례 좀 만나볼까요? 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의자에 눌리는 부분에 혈액과 림프 순환이 떨어져서 셀룰라이트가 쉽게 생기게 되고요. 네. 일단 셀룰라이트가 생기게 되면 운동이나 다이어트로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보시면 무릎 위까지는 날씬하신데요. 그 위쪽으로 유독 살이 많이 몰려 있으신데요. 네.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도 보이고요. 예. 이분은 시술 후에 셀룰라이트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처음 사진에 힙에 약간 비대칭이 있으셨는데요. 그것도 좀 개선이 되셨고요. 네. 안쪽과 바깥쪽 허벅지 살들이 모두 다 정리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분은 무릎 위에 안쪽, 바깥쪽 모두 살이 많아서 울퉁불퉁해 보이고 탄력 없이 처져 있는 분이셨는데요. 네. 시술 후에는 군살이 제거돼서 무릎이 이제 날씬하고 예뻐 보입니다. 다음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셀룰라이트가 심하신 편인데요. 네네. 이분은 시술 후에 사이즈는 2인치 이상 줄었고요. 셀룰라이트가 없어졌습니다. 와, 저는 이 사진들을 보니까 우선 뭐 사이즈가 좋은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가 없어진다는 게 가장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네, 셀룰라이트는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용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사진 속의 이분들은 이제 미니스커트나 수영복도 자신 있게 입을 수 있으시겠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얼핏 얘기를 하셨는데 안 되는 부위가 없다, 얼굴까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얼굴에 볼살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작은 흉터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도 부담 없이 시술이 가능하십니다. 네. 시술 사례를 보시면 이분은 턱살이 두툼하셔서 되게 후덕해 보인다고 하시는 인상이신데요. 네. 시술 후에는 턱살이 줄고 탄력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매일 쳐다보시는 본인은 잘 모르시겠는데 가끔 만나는 친구분들은 깜짝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수술 없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몸매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인터넷상에 올라온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술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몸매 교정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종아리를 맥주병으로 열심히 주물러 보셨을 것 같아요. 문지르고 주무르고. 자, 이 예쁜 종아리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날씬해 보이는 종아리 둘레는 키에 따라 달라지시는데요. 되게 종아리 최대 둘레가 키 곱하기 0.2 정도 되면 날씬해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네. 키가 160cm이시면 종아리는 32cm 정도가 적당하고요. 35cm가 넘어가면 되게 두꺼워 보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참 많은 여성분들이 매끈한 종아리를 원하는데 이게 참 운동으로도 안 빠지고 이게 마사지를 해도 잘 안 빠지거든요. 이런 종아리를 레이저 시술로 가늘게 만들 수가 있나요? 네, 종아리 지방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네. 시술 사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종아리 최대 둘레가 허벅지 가장 가는 것보다는 1, 2cm 정도 가늘어야 늘씬한 다리인데요. 네. 이분은 지방이 많으시고 부종도 심하셔서 종아리가 허벅지보다 두꺼우시거든요. 네, 다리도 바깥쪽으로 좀 휘어 보이시고요. 네. 2회 시술을 받으시고 2달 후 모습인데요. 사이즈도 4cm 정도 줄었고 다리도 더 반듯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종아리가 좀 몸에 비해 두꺼운 편인데, 이게 지방이 아니고 근육이에요. 왜 보통 이제 종아리 알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근육이 잡히는데, 이런 것들은 레이저로 안 되는 거죠? 지방만 되는 거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에 근육이 너무 많게 되면 컴플렉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더블 스키니 시술은 이런 경우에 수술하지 않고도 근육과 지방을 모두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아, 그래요? 수술의 흉터나 부작용 위험이 없고요. 시술 직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압박밴드를 착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티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귀가 번쩍 트이는데요. 그럼 이렇게 종아리 알통을 시술한 그 사례자를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이분은 종아리가 가누신데도 예. 하이힐을 신으면 튀어나오는 근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신데요. 시술 후에는 울퉁불퉁하던 근육 라인이 정리되는 모습이고요. 네. 근데 하나 걱정이 드는 게 이렇게 근육이 작아지면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육 크다고 운동을 잘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술 후에 바로 뭐 이렇게 뛰거나 걷거나 이런 데 문제가 없나요? 그렇게 뛴 다음에 특별히 통증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으신데요. 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데까지 다 줄어드는데 2, 3개월 정도는 걸리시기 때문에 그동안 근육을 줄이는 시술을 받으시면서 근육이 커질 수 있는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편이 좋으시고요. 네. 스트레칭이나 요가 정도가 적당하시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걱정이 드는 게 이렇게 지방이나 근육을 이렇게 줄이고 나면은 그 부위가 처지거든요. 네. 피부에 탄력을 잃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스키니 레이저는 진피층을 지나면서 탄력 섬유를 리모델링 시키기 때문에 네. 시술 후에도 피부가 처지진 않고요. 과도한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이 심하셨거나 출산 후에 특별히 군살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처진 피부가 특별히 문제시고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 나온 시술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리프팅 치료인 서마지 장비가 네. 바디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출력과 침투 깊이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롭게 바디 서마지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탄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서마지 장비 팁을 피부에 대고 쏘게 되면 고출력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들이 풀어져 있는 것을 다시 재생시키고 다시 코일링 시켜줘서 리모델링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처져 있던 피부가 올라붙게 되고요.
이렇게 피부의 가로, 세로 방향도 줄여주고요. 두께도 탄탄하게 해줘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쥐어짜서 줄여주는 모습입니다. 약간 좀 뭐랄까요? 스펀지를 꽉 쥐면은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원리인가요? 네, 입체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네. 얼굴에도 치료를 받게 되면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도 작아질 수가 있어요? 네. 와, 해야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디 리프팅을 받은 후에 탄력이 어느 정도나 생기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사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랫배 쪽으로 탄력이 없으셔서 주름이 많고 쭈글쭈글하게 처져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바디 서마지 시술 직후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 보이고요. 네. 2개월 후 모습이고 6개월 뒤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배가 사진상으로 회춘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력도 생겼고 주름이 없어진 게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주름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네. 살은 쪘다가 쉽게 빠질 수도 있지만 네. 피부 탄력은 자연적으로 쉽게 회복이 안 되는데요. 그 탄력 섬유가 탄력을 잃고 다 풀어져 있는 걸 그 바디 서마지는 다시 이렇게 코일링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던 것을 펴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 한 번만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바디 서마지는 한 번 받으시면 2, 3년 정도 효과가 지속되고요. 반복 시술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주 받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젊어지는 건가요? 네, 날마다 받으신다고 해서 이게 한없이 계속 같은 정도로 좋아지시는 건 아니고요. 애기 피부로까지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시술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언제부터 볼 수 있는 건지 저게 바로 저렇게 팽팽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직후에도 일정 부분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네. 되게 2, 3개월, 6개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6개월까지 좋아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유지되는 효과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런 게 있었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레이저 시술을 하기 전에 좀 고려하거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요? 네, 유사 장비가 많은데요. 그 유명하고 효과가 좋은 장비는 미리 다 특허를 내 있기 때문에 그 유사 장비들은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의가 책임을 지고 시술을 마치는 병원인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인증을 받은 장비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비만보다 오히려 더 몸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요. 급격한 체중 감량보다는 감량된 체중을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도록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말고도 근육이나 지방, 그리고 피부 탄력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술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요클리닉의 이상섭 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앤엽에서는 몸매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술 없이 예뻐지는 몸매 교정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군살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